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와는 별개로 앞으로 그럼 국민의힘은 뭔가 다시 정권을 찾을 수 있는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물론 뭐 지금도 집권 여당이긴 합니다만 차기 대선에서도 여전히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데 자성론은 아직 보이지가 않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 국민의힘 의총에서 일종의 이제 색출 108명 차례로 일어나서 한 명씩 찬반 요거 밝히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이게 진짜? 무슨 뭐 자유당 시절이 아닌데 도대체 2024년에 의원들에 대해서 일어나서 입장을 밝혀라, 손을 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분들은 저는 분명히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고 이 혼란한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행위에 대해서 역사적 그런 책임이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표나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이 친윤계 의원들이 아주 그냥 색출 분위기였다는 거 아닙니까? 12명인데 각자 일어나서 그러면 찬성 반대 입장을 차라리 밝히자라고 했던 경우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00명. 거의 그 뭐 양심 고백하고 불어라 이런 친윤 중심의 이런 납작 엎드려서 자기들 선거구 관리만 신경 쓰는 이런 분들을 가지고는 저는 우리 당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론대로 사실 아까 뭐 이탈표 12표, 많아봤자 뭐 23표 얘기했지만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은요,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80%가 넘는 그 90명이 넘었습니다. 이 의원님. 네. 실제로 뭐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김정용 전 최고위원도 맞다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확인을 했는데 의원들에게 뭐 탄핵 찬성 색출 작전 이런 게 실제로 물밑에서 있는 모양입니다. 뭐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 현장에서도 뭐 한 사람씩 일어나서 하자. 저는 이분의 실명이 꼭 공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국민의 대표들이지 않습니까? 대표들인데 어떻게 이런 본인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한 투표 행위를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자? 저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에 있다는 거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분들의 이름이 공개가 돼서 이런 분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정당인가를 아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다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다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분명히 아마 이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년 뒤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그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정당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인지 저는 그 부분부터 먼저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대통령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다. 뭐가 문제냐라고 대통령의 생각과 동의하는 분들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걸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하고 본인들의 어떤 정책 지향점을 밝히는 게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자, 그렇다면 지금의 앞으로 국민의힘이 구성될 비대위나 어떤 새로운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저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엄 자체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들 뭐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별로 반대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를 많이 못 들어봐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근데 겁니다. 이제 물론 뭐 제가 굳이 뭐 반론하자면 공개적으로 SNS에 글을 쓴 일부 인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 보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친윤계 재선 의원이 자해 정치하는 민주당 부역자들은 덜어내자. 108명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없어졌다. 90명이라도 똘똘 뭉쳐야 된다. 아마 여기서 뺀 18명은 지난번 12월 4일 밤 새벽에 계엄 해제 가결한 그 인물들을 말하는 건가요? 근데 아예 특정해서 인물들로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김예지 의원이 지난 12월 7일에도 투표에 참여했고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는데 당과 안 맞으면 스스로 나가라. 제명하면 의원직 유지되니까 탈당해라. 탈당하면 또 비례대표니까 의원직 잃게 되는데 김예지 의원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목소리가인데요. 그러니까 나를 제명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그 배경이 예를 들어서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했다는 것 때문인지 그 공개적으로 찬성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 의원들의 압박이 만약에 있기 때문에 나를 제명해달라고 차라리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면 예. 저는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나 만약에 제명해달라고 하는 것이 당의 정체성 등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제명해달라고 말씀 주신다면 스스로 탈당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아마 배경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좀 밝혀지면 만약에 당의 정체성이 맞지 않으면 스스로 나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제명행 그 찬성에 대한 압박이 심해서 제명까지 운운할 정도로 어떤 압박감을 느끼셨다면 압박을 하시는 분이 잘못된 거고요. 이 부분은 압박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예. 108석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108석이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지 여부,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만약에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재의결을 막을 수 있는 또 아직까지도 또 개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08석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설령 108석이 국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좀 108석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당내에서 어떤 분열을 촉구하는 그런 멘트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예. 당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잘했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모든 분이 모두 발언에 앞에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물론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전제하고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이것을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등식은 저는 맞지 않고 다만 그 해결 방안이 그다음에 이 정치권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되는 것이 가장 안 좋다 정치 환경에 이런 인식이 다 강한 것이지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늘려가야 되겠다 대통령의 하야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늦췄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었던 것이지 이것이 한동훈 대표와 근본적인 어떤 해결 문제의식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월 7일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김예지 의원이 탄핵에 투표도 참석했고 그리고 탄핵 찬성표를 던졌으니까 아예 김예지 의원에 대한 압박 이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제 뭐 색출 얘기도 나왔지만 아예 SNS를 통해서 범죄자에게 희열 안겨준 이기주의자 신이 믿음을 저버린 저혈암에 역겨움을 가시지 않다. 유영하 의원도 꽤 거친 얘기했는데 그럼 갑자기 제가 든 생각이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러면 뭐 제가 굳이 제 의견이 아니라 요즘 뭐 신문의 칼럼 얘기를 제가 인용하면 그러면 친윤 의원들에게 무슨 대책이 있는 거예요? 계속 탄핵을 막는 겁니까? 계속 탄핵을? 자, 이런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예. 개헌과 연관돼서 하자는 거였잖아요. 예. 일부 의원들이 공론화 전 단계였지만 예. 예를 들어서 임기 단축을 하는데 개헌과 연관돼서 임기 단축 추진해 보자. 예. 이것이 만약에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당과 협상 여지를 만들었다면, 예. 뭐 물론 이제 이게 이프지만 만들었다면 또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집권 여당에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하루라도 뭔가 직무를 유지하는 게 위험 부담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도 있는데 야당과 협상 테이블에 나가서 임기 단축 개헌이 그게 현실적일까요? 아니 해봤어요? 안 예. 해봤잖아요. 일단 해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해보질 않았잖아요. 한동훈 대표께서 예. 하루라도 직무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안 해봤잖아요. 예. 그것까지 늘어났죠. 그다음에 탄핵재판 헌법재판소 가게 되면 6개월 이상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여러 해결 방안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예. 우리 스스로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 주자라고 말씀 주신 의원들은 제가 듣기에 단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다른 대안이 뭐냐라고 묻기 전에 그 다른 대안을 해보질 않았잖아요. 그다음에 예. 다른 대안 관련돼서 토론을 안 해봤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저 부분은 뭐 탄핵을 반대하게 되면 예.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거야. 이런 식의 등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도 저는 정치권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의 양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당에서 제시했던 조기 하야 방안에 대해서 다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나 하야 안 한다. 거부를 해버리고 결국 뭐 탄핵하든지 뭐 해라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윤기찬 이 위원장 이야기했던 예. 그 안이 통하려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본인의 좀 카드를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대통령이 나 지금 자진하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12월 10일 날 그 담화문을 통해서 예. 아니 본인의 이번에 이 통치행위고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지금 그러면 한참 시간 두고 개헌을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미 이 비상계엄 자체가 이미 정당하고 통치권 행위고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2시간 내란이 어딨냐?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개헌이나 이런 어떤 연착륙 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다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밖에서 시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합리적인 선택 방안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본인이 분명히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계엄 자체가 통치권적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요?
자, 통치권 통치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 계엄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예. 그건 내란죄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논리적인 그 선제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엄을 옹호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른 감이 예. 없잖아요.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수습할 시간 또는 대책을 가질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왜냐하면 여태까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갖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왔는데 예. 만약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예. 입법 폭주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전략적으로 알겠습니다. 고민해 예. 봤을 때 어떤 예. 안이 좋은지에 대해서 당내에서 폭넓게 논의가 했어야죠. 근데 논의가 없이 그냥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마치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렇게 서로 간에 또 비난하게 알겠습니다. 되고 예. 이래서 이제 당이 분열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말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애초에는 질서 있는 퇴진을 외쳤다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이 선회했죠. 홍준표 시장과의 의견 마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어떤 셀카를 자주 찍는 모습을 비판을 하면서 오 시장 같은 미남이 셀카를 찍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글을 굳이 붙이셨어요. 형님 잘생겼다고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감사 인사. 한 30분 있다가 답신이 왔어요. 광화문의 태극기는 지지합니다. 이렇게 한 줄 왔어요. 그래서 뭐 시장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고맙죠 뭐. 네. 옛날에 홍준표 시장이 그랬잖아요. 미남은 누가 한동훈이 미남이냐. 오세훈 시장이 미남이지 막 이 얘기도 했었는데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저기 편가르기 할 때 아니다라고 해서 부역자 출당 오르라는 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제일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으로서는 사실 과거 탄핵 정국 이후에 대통령 후보가 됐고 낙선을 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만은 어떻게 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보다는 차라리 자진 사퇴를 했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2번 연속 탄핵을 당한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자진 사퇴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향후에 몇 년이 지나면 또 그때의 상황은 뭐 이렇게 밀렸고 이게 잘못됐고 성급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를 하기를 바라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야 확실히 뭐 반환이든 친환이든 간에 내부 권력 다툼이 정말 너무나도 무섭구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일극체제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해왔는데 이런 정도면 차라리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국민의힘에도 필요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양하게 낫지 뭐 싸워도 그게 낫죠. 싸워도. 여긴 너무 목소리가 많고 저긴 또 목소리가 너무 없고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뭐 누가 낫고 그런 건 뭐 판단의 영역이니까요.